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제주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제주시에 벚꽃 볼 곳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작은 배 사무실이 위치한 오라동에 그 엄청 큰 종합경기장이랑 애향운동장이랑 그런 운동시설이 모여 있잖아요. 그 근처도 벚꽃 맛집 아니겠습니까? 종합운동장이야말로 로컬들이 가는 벚꽃 맛집인 것 같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전농로에 가는데, 근데 물론 전농로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희도 보기 좋아요. 예, 어제 걸어가는 길에 마침 지나치게 돼서 봤는데, 거기는 제주 도민보다는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참 많아 보였어요. 벚꽃철이니까 어디를 가야 하지 검색을 했을 때 아마 거기가 제일 맨 위에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 왕벚꽃 축제도 그 전농로에서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너무너무 따뜻하고 기분 좋은 봄날에 작은 배 사무실에서 정말 멋진 행사가 지난 주말에 열렸잖아요. 다 읽은 책 정거장 시즌2. 다 읽은 책 정거장을 마무리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 공간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복작복작 모이는 축제 같은 행사를 한 번쯤 꼭 기획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다 읽은 책 정거장을 함께하는 레리, 힌지, 일리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그 모습을 진짜 꿈에만 그리던 그 모습을 이 공간에 구현한 것만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강단님이 저를 옆에서 보셔서 알았겠지만 이번에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서 심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막상 행사가 끝났을 때는 드디어 끝났구나. 뭔가 홀가분한 기분도 들고 벅찬 마음도 들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이걸 정말 여기서 만들어냈다니 좀 그런 뿌듯함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틀에 걸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온 것 같아요. 수백 명이 왔죠? 아니, 사실 수백 명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가늠만 해보자면 그때 저희가 샌드위치도 팔고 음료도 팔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손님들이 음료를 주문해 주셔서 음료가 얼마나 팔렸는지가 또 얼마나 오셨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라고 저희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거의 이제 1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이틀 동안 저희 공간을 찾아주신 거죠. 이제 오셔서 저희 그 작은 배 사무실을 가득 채운 19개의 아주 작은 책방, 책들도 둘러보시고,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준비한 돌아온 치즈레이지 샌드위치도 맛있게 즐겨주시고, 그리고 또 강단님도 이전 방송에서 엄청 열심히 소개했던 30분 즉석 블로그도 진행해주시고, 근데 또 무엇보다 그 사이라는 저희의 친구가 이튿날인 일요일에 아주 짧은 공연을 또 여기서 해줬잖아요. 제가 사인님은 이야기만 많이 듣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처음 만나 뵙는데 이 정도로 멋진 뮤지션이라는 거를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이는 저희가 다 읽은 책 정거장 1회 때 행사의 일부로 진행했던 워크숍에서 저도 처음 만났어요. 노래도 너무 좋았고, 사이의 음악에 손님들이 모두가 집중해주는 그 몰입감도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작고 자글자글한 행사와 움직임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아지는 것이 이거야말로 펑크 정신이고, 이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는 내 친구야말로 완전 펑크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진짜 정신없는 행사 와중이었는데도 조금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사회에 개긴다는 표현을 했나요? 맞아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개겨야 된다고 사이가 이야기를 했죠. 소파에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고, 카페트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있고, 서서 관람하는 분들도 있고, 공간이 가득 찼었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광경이 정말 흔치가 않잖아요. 제주시 오라일동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여기 이 동네에 평생 살았어도 아마 처음 보는 광경이지 않았을까. 전에 없던 새로운 걸 한다는 어떤 희열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움직임이 기성의 균열을 내는 느낌? 그 희열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노래를 불러준 사이가 잘 알아주고
이 공간을 찾아주셔서 구석구석 즐겨주신 손님들도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이틀 동안 너무 듬뿍 느껴서 아마 이 여우는 정말 오래 가지 않을까. 또 이번 행사에 강소팟 친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반가웠고 감사했고 감동했습니다. 행사에 찾아주신 모든 강소팟 친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소신님의 야심찬 프로젝트 글 쓰는 아침 50일 챌린지죠.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30분까지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열심히 글을 쓰시는데 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다가 강소팟 18화가 발행되는 이번 주 일요일에 4월 7일 마지막 글 쓰는 아침을 맞이하시네요. 아, 이게 언제 끝나나 막 10일째, 뭐 15일째 이럴 때는 좀 막막했는데 오늘 아침이 45번째 아침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 거에 좀 적응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소신님이 라이브 할 때 또 들어와서 글을 같이 쓰시는 분도 있고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인사만 남기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장치인 것 같아서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지속하게 하는 힘은 라이브 해야 되니까 하는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은 누가 나한테 인사를 전해주실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만약 다음에 글 쓰는 아침과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다면, 아침을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좀 더 끈끈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 쓰는 아침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그 창작해내는 컨텐츠의 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50일이 다 끝나도 바로 이어서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또 아침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좋네요. 저는 다음 프로젝트 때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일과 삶을 항해하는 방식. 강소팟 18화는 작은 배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마음의 실루엣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경 사장님입니다. 마음의 실루엣은 제주시 시청 부근에 위치한 공간인데요. 이곳을 채우고 있는 책을 읽고 책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가 담긴 술을 마시고 사색에 잠겨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정하고 편안한 가게입니다. 마음의 실루엣은 2023년 8월 29일에 문을 열어 영업 만 7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모신 이혜경 사장님과 차원 사장님 두 분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혜경님 나와 계신데요. 한번 인사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의 실루엣 운영하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마음의 실루엣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준비하신 걸로 읽어볼까요? 네. 저희 마음의 실루엣의 뜻은 시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좋아서 되도록이면 직접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실루엣은 제주시 도심 속 폭 파묻힌 어느 공간의 이름이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관찰하고 가다듬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공간이에요. 그 방식은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가만히 때리는 멍일 수도 있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강소팟에서 최초 공개인가요? 마음의 실루엣.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해석의 여지를 좀 손님들께 드리고 싶었구나. 네. 이게 없는 조합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마음과 실루엣이라는 단어가 합쳐지게 된 걸까요? 우선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차원이라는 친구가 정한 이름이에요. 그 차원 친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선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가게 이름이 이제 마음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라는 단어와 조합할 수 있는 여러 단어를 찾다가 실루엣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실루엣 어때?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이거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뒤로 그 마음의 실루엣이 뭘까를 저도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되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강단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는 hell yeah or no라고 와 너무 좋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실루엣은 완전 hell yeah였네요. 네.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해도 듣는 사람이 가늠할 수 없으니까 네. 시간이 흐르면 아니었구나 싶을 때도 있고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는 그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거든요, 모든 게. 그 생각도 너무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마음의 실루엣으로 존재할 뿐인데 이름이 근데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저희와 결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번 인터뷰를 위해서 사전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해서 북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 혼자 마음의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대화 말미쯤 혜경님께서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북바라는 단어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강소팟에서 녹음을 할 때도 마음의 실루엣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뭔가 저희도 저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이 많은데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있고 그 공간에 책이 있고 그리고 술이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딱 한 단어로 들었을 때 이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북바라는 걸 저희도 사용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들어가는 순간 대화가 어렵다거나 뭔가 저희 공간에선 책을 꼭 읽어야 하고 그리고 뭔가 진지해야 할 것만 같고 사실 그냥 술을 드시러 오실 때 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오셔도 충분히 좋은 공간인데도 그냥 북바라고 하면 어떤 목적성이 너무 정해져 버리는 거죠. 아, 네. 와서 책만 읽어야 될 것 네. 같은. 그러셔도 좋은데 저희는 사실 이름 그대로 마음의 실루엣이잖아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아, 공간을 잘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맞게 저희도 사실 테이블 배치라던가 네. 1인석도 있고 대화를 나누기 좋은 마주보는 좌석도 준비가 되어 있고 책을 보기 좋은 조명이 아주 좋은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마음의 실루엣이 지향하는 공간이 애초에 정말 그런 곳이 아니라면 다른 단어가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네, 가게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한번 봐봤는데 칵테일 바와 카페 검색량을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네. 통계를 한번 봐봤어요. 칵테일 바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네. 그 검색량이나 이런 것들이. 카페가 압도적으로 거의 100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알려지는 정도도 이렇게 달라지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와, 근데 100배 차이는 진짜 그 정도 수치 차이가 난다면 카페가 아니어도 카페라고 해야 할 것 같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더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결국 이 공간을 좋아하실 분들이 있음에도 저희를 모르시고 충분히 즐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없으니까 그 분의 선택에 들어오셔서 저희 공간을 잘 즐기실 수 있게끔 하는 고민들은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좀 즐거운 고민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오셨으니까. 네, 일단은 찾아주셨고 저는 그 찾아주신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그러면 마음의 실루엣은 단순한 북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책만 읽는 것도 아니고, 술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열린 공간인 거네요. 대화도 가능하면서, 술만 즐기기도 좋지만, 책만 읽기에도 좋고. 그게 공존하는 게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대화 손님과 책을 집중해서 읽는 손님이 같이 있는 그 순간에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 해나가면서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근데 또 마침 마음의 실루엣이 위치한 건물이 저희가 그 퇴근하는 길 목에 있거든요. 노란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지금 네. 영업을 하고 계시구나. 네. 없으면 오늘 쉬는 날이구나. 정말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희가 퇴근할 때에도 한창 그 영업 중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두 분의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가게가 처음 아예 극초반 개업했을 때 하루 일과랑 지금의 일과랑 달라요. 네, 지금 일과는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과 별반 다름없이 저도 눈을 뜨고 그때 일단 영업 중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그거를 하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집안일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일 포함해서 다 하고 오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인 낮잠을 자요. 낮잠. 네, 낮잠이 중요한데 30분이라도 눈이라도 감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극초반에 하루 일과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 일하다가 자는 시간도 몇 시간 없어요. 그렇게 일을 계속 해보니까 이제 영업 중에 밤 9시나 10시만 되면 체력이 확 하락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중력도 너무 떨어지고 근데 그때 손님이 오시면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응대를 못할 수도 있겠다. 네, 그 시간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 때쯤에 낮잠을 어느 날 자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날 하루가 너무 쌩쌩한 거예요. 새벽까지. 네. 심지어 그 뒤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진짜 공간에 다 쓴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낮잠 시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이후로 낮잠을 스케줄에 넣어 놓으신 분은 처음 봤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5시에 오신 손님과 새벽 12시, 밤 12시에 오신 손님께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손님한테까지 전달되는 건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의 실루엣 사장님을 섭외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네. 강소팟에서 이런 포인트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네. 어떻게 이 한 공간에 마음을 그렇게 많이 담을 수 있는지, 그렇게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공간을 운영하고 다듬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 과정부터 지금 또 오픈 7개월 차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 7개월 차 지금까지의 좀 구체적인 액션들을 한 번씩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분이 가게를 이제 준비하던. 벌써 힘드네요. 그때가 막 떠오르시나요? 네, 옷도 다 떠오르고. 네, 지금은 폐기했는데요. 못 입죠. 절대 못 입는 게, 페인트나 퍼티 같은 그런 것들이 묻어서 무거워서도 못 입고요.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 가게를 어느 정도 오래 준비하셨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 공간 계약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 인상적이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딱 계약하시기 전까지는 뭔가 술이랑 책이랑 이렇게 함께 있는 지금의 그 마음의 실루엣에 가까운 형태의 가게를 딱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또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 결정을 안 한. 네. 그러네요. 네네. 결정을 안 했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인상적이었나 생각해보면 저의 접근 방식과 정반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메뉴에 어떤 규모의 어떤 업종을 하겠어. 심지어 가게 이름까지 딱 네. 정해놓고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업종을 딱 정해두지 않은 건 마음속에 어떤 걸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는 다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저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쓴 것 같은데 네. 사실 기다렸다고 해서 그 시간들을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가를 알아보는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저를 살펴보는 거죠. 너 이런 공간 가면 좋아하는구나.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상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한 어느 정도 보셨어요? 1년 넘게 봤어요. 1년 넘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매물을 보는 게 일상이고 좋은 자리가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연락을 드려서 직접 가서 보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고 선택을 하게 돼요. 사실 지금 제가 그 답을 먼저 현실적인 이유라던가 그런 것들로 딱 정해놓고 움직였다가 너무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거나.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혜경님의 마음의 실루엣을 파악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거 아까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보다 네. 좀 더 흘러가는 상황 속에 나를 천천히 지켜보면서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건 내가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걸 좀 가늠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시간이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그 결정의 공간이 지금 마음의 실루엣이 위치한 건물의 2층 공간일 텐데 그럼 이 공간을 딱 보고 여기가 내가 들어와야 되는 곳이다 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물론 보증금이나 뭐 연세 현실적인 그런 이유들도 당연히 기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가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기도 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도 제가 마음속에 마음의 실루엣을 항상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가를 알아보는 내내 도면을 그려보기도 했거든요. 공간을.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주방 구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도면을 그려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공간이 너무 좁으면 안 되더라고요. 책이 놓을 공간도 필요하고 뭐 제가 생각한 그 분위기에는 조금 여유로운 구조감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1층 상가보다 2층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덧붙이자면 저희가 중문이 하나 있어요. 출입구가 있고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가 만든 문이거든요. 원래는 지금 마음의 실루엣에 들어갈 때 있는 그 중문이 맞아요. 없었군요. 그 벽도 없었고 그 공간 자체가 없는데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한 위치, 그 상가가 맞는 포인트들이 있긴 했어요. 하나 더 생각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가게를, 상가를 알아볼 때 저는 사실 마음의 실루엣은 나와 가까운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드는 위치에 있어야 결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 속에 있는 공간. 퇴근하고도 뭐 지쳐서 근데 집은 들어가기 싫고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괜히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마음의 실루엣은 도심 속에 좀 자리해서 물론 도심이 또 먼 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곳에 저희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그 상가를 결정하는 포인트 중에 또 잘 맞는 부분이 있었고. 그 상상 속의 가게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근데 그 가게가 여기서 가능하겠다라는 딱 확신이 들었던 공간인 거네요. 어찌 보면. 근데 사실 저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상가 계약하고 나서의 일이지만 현장 미팅을 하잖아요. 견적을 낼 때 작업자분들이랑 공사를 위한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주춤주춤 하실 정도로 들어오기를 꺼려 하시는 정도로 내부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희 2층을 바라보면 간판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 간판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거를 어렵사리 떼고 나니까 그 안에 간판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그 간판을 뗐더니 겨우 떼서 박수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뭔가 안에가 보이고 또 그 간판을 걷으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간판이 3개? 네, 간판이 3개가 있었고 유리창이 길게 있는데 거기 전면에 시트지가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떼내고 작업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됐고 그 시트지가 있어서 맨 처음에 상가를 볼 때 굉장히 어두웠어요. 상가가 굉장히 어두웠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느낌이 무슨 기둥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 그 나사랑 못 이런 게 바닥, 천장, 뭐 벽 할 것 없이 수백 개가 있어서 그걸 다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했었고 제가 벽을 빠루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그 빠루 5,000원짜리 그 빠루 하나로 의지를 가지고 벽을 다 제거할 정도로 왜냐하면 철거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할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벽지가 6겹이 덧방되어 있었고 이게 세월이 쌓이는데 그걸 철거 안 하고 계속 덮고 한 현장이었고 그 가벽이 있는 느낌이고 그 댄스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셨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거울이 그 가벽에 있어서 저희 둘이 고글을 끼고 그 거울을 직접 깨야만 했던 왜냐하면 철거 작업하시는 분들 다 간 상태로 다시는 오지 않는 상황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벽지를 떼다 보니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목수분은 여기에다가 할 수는 있다 하는데 이게 개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를 가리고 뭔가 거기 또 나사를 받고 막 이런 그림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또 부수고 뭐 하는 작업도 거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의 마음의 실루엣의 가능성을 봤다는 게 기적이다. 묘사를 들을수록 정말 맞아요. 작업자분들이 오시면 그냥 다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전기 작업하시는 분께서도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멋모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다. 저희가 그리는 그림으로 가기까지에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 왜냐하면 직접 공사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직접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엄두가 안 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계약 전에도요? 네, 계약 전에요. 딱 상가를 보러 가서 문을 열자마자 그런 생각이 엄습했는데 근데 좀 곰곰이 공간을 살펴보니까 그 겉모습을 걷고 공간을 좀 바라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 나름. 좀 구조감이 엄청 특별하진 않지만 뭔가 길거든요. 약 몇 평 정도 되죠? 내부는 한 30평 정도 되는데요. 긴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컨셉과 분위기를 여기에 녹여내면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겉모습을 거치고 바라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제가 만약 봤고 나 여기서 이제 가게 해야 된다. 심지어 30평이잖아요. 정말 넓잖아요.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용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거죠? 우선 저도 상황을 막상 딱 겪었을 때는 정말 바닥을 기면서 울 적도 있고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정말 펑펑 운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만이 책임을 지고 끝낼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해낸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시도를 해서 멈추지 않고 해봤더니 된 거죠. 그 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 제가 어렸을 때 해낸 그 순간이 미웠어요. 내가 네. 괜히 그런 경험을 해서 왜 이렇게 자신감 있는 거야? 좀 실패도 했어야 했는데. 네. 못한다는 것도 알았어야지. 막 그런 생각도 스치고 그렇지만 그냥 내가 할게 하면서 저는 다 해버리려고 하는 편이라 나중에 저희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또 좀 전하고 싶거든요. 네, 그 남겨두면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마 첨부하는 영상으로 상상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벽을 5,000원짜리 빠루로 벽을 제거하는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꼭 첨부를 하고 싶다. 네. 제가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같이 일하시는 이제 차원 네. 사장님께 혜경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해주셨던 얘기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인 것 같다. 한 번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것 같다. 네. 네, 그 빠루 하나로 끝을 보셨군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몰랐던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건물의 2층의 그 자리가 너무 마음에 실루의 자리예요. 저는 완성된 네. 것만 알잖아요. 네. 너무 찰떡 같은 자리여서 이런 시행착오와 고민들이 있으셨구나. 망설이셨다니 이렇게 찰떡인 공간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을 딱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내 공간을 딱 만들어내겠어라고 할 때 어떤 뭔가 꿈이나 각오 같은 게 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어떤 분들은 가게를 열면서 부자가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 잘 돼가지고 서울에 2호점 되겠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각오와 꿈이 있을 텐데 사장님은 처음 이제 가게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가게를 준비하는 내내 완성된 모습을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계속 상상하고 그랬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질을 그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복지 같은 공간이 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집 주변에 맛있는 정식집이 있으면 네. 되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지가 아주 맞아요. 좋잖아요. 맞아요. 주말 낮에 밥하기는 귀찮고 근데 정말 맛있는 정식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정말 복지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면 좋겠다. 우리 공간이. 그런 생각이 가장 컸고요. 복지 같은 공간. 저는 부족한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런 방향으로 채워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러면 도면을 짜면서 보통 그 셀프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 도면을 짤 때 또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도면을 짤 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빛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조명, 빛, 네. 그리고 손님이 이용하시는 동선, 출입구서부터 들어오는 그 감각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출입구는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들어오시는 분은 나무 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을 열었을 때 딱 처음으로 보여지는 그 마음의 실루엣 모습. 이런 손님이 느껴지는 그 감각과 그 동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도 도면을 그려보면서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시면 어떨까, 저쪽 방향으로 들어오시면 어떨까, 이런 게 다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공사를 거의 대부분 다 직접 하신 거죠? 제가 페인트까지 직접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반년 중에 2달을 차지했던 그 페인트 전처리부터 페인트 과정이 정말 가장 힘들었어요. 이게. 네. 공사를 6개월을 하시고 그중에 2달을 지금. 네. 제가 공간에 이미 가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마감이 된 걸 보면은 그 수준이 아마추어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네. 너무 깨끗해요. 그냥 전문가가 한 것처럼. 전문적으로 어디 가서 막 배울 시간은 안 됐고, 근데 배우긴 했어요, 가서. 하루 동안. 왜냐면 이게 페인트는 한번 바르면, 처음 바르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위에 계속 덮어서 가는 게 페인트라고 알고 있어서, 네. 저희도 형제 상사를 많이 갔거든요. 네. 거기 직원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클래스가 있다고. 저희의 너무 많이 몰골을, 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몰골을 딱 보시더니, 좀 배우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도 너무 좋은 클래스를 알려주셔서 가서 배우고 했는데, 사실 페인트를 바르는 그 과정도 되게 힘들었지만, 전 처리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페인트 작업하시는 모든 작업자분들 다 존경스러운데, 지금 웃지만, 정말 다음날에, 네. 손이 안 펴져서 반대손을 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네, 펴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펴서 겨우 휴대폰을 집어서 시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손이 안 움직이는 걸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사실 멋모르고 시작했는데 제가 좀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 또 이미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저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됐지만 아무튼 페인트 작업이 가장 공사가 네. 정말 몸도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사를 계약 이후에 6개월을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은 6개월 동안은 임대료는 나가는데 수익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가게를 이제 오픈을 못 했으니까 몸이 힘든 걸 떠나서 또 불안한 마음도 들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돈이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 분께서 그래도 이 공간은 직접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어떤 원동력이나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요. 우선 저희 공간이 저희의 개성이나 이 장소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 그게 한결같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다 모였을 때 다르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마음의 실루엣답게. 무언가 하나 결정을 할 때도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딱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려면 하나하나 찾으려면 또 시간이 배로 걸리고 뭔가 가게를 제가 구할 때처럼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가게를 만드는 과정도 좀 지켜보고 여기에 어떤 게 어울리는지도 보고 저보다 또 함께 하고 있는 차원이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제가 안 보는 부분들을 되게 잘 봐요. 비주얼적인? 비주얼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손님이 느껴지는 그 감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앉는 의자와 그 테이블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편하실지에 대한 부분이나, 그 의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구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공간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하다 보면 계속 제외가 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오래 걸려도 계속 지속해 나갔던 욕심은 저희만의 개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시간이 걸려도 이건 이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만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정말 나중에 꼭 마음의 실루엣 공간에 방문을 해서 네. 지금 혜경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이 공간을 설계하고 구현해내면서 담아낸 그 마음들을 직접 눈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왜냐면 저는 그걸 알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그 조명이나 빛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처음 갔을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 게 그 공간에 다양한 조명들이 제각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네. 가서 보시면 이런 걸 얘기했던 거구나.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으로 하기 힘든 말을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자랑해드리는 역할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네. 그럼 작년 2023년 8월 29일에 마음의 실루엣이 드디어 오픈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딱 오픈하시고 첫날 영업 딱 끝냈을 때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또 두 분이 같이 하시니까 또 얘기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아, 지금 이게 맞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거 맞아? 하면서도 사실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잇따르는 부담감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이 그려지더라고요. 현실 감각이 또 세워지기도 하고 이제 시작이구나. 그 전에는 사실 그 답이 있는 상황에서 움직였다면 가게가 개업하고 나서는 답이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희가 하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면서 또 해야 하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 좀 또 다른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우연히 그 첫날 갔었어요. 네, 너무 반갑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저희 이제 강소팟 이전에도 출연하셨던 그 수북 황인석 사장님과 인연이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수북에 놀러 갔다가 네. 갑자기 마음의 실루엣 언제쯤 여시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날이 오픈 날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연히. 그래서 오늘 꼭 가야겠다. 너무 궁금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응원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갔을 때 지금까지 혜경님이 많이 공들였다고 이야기해주신 그 멋있는 공간에도 너무 반했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건 구석구석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섬세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컨텐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간 구석구석에 둘러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첫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미리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컨텐츠들을 공간에 비치를 하신 건데 지금 또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랑도 해주시면 좋겠고 네. 또 뭐 기획 배경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가게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신경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를 넘어서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발 앞섰다. 결국에는 공간이 손님들에게 말을 할 때 저희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저희는 재밌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소개가 되지만 손님이 직접 공간에 오셔서 경험하시는 그 감각으로 전해받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즐길 거리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오셨는지 물어오는 칠판이 2개가 있어요. 네, 그 칠판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시면 되는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질문을 듣고. 듣고 그 과정을 즐기시면 되는데 네. 또 그 적는 방식은 마인드맵처럼 선을 그어가면서 적는 방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전에 적으신 분들의 답과 이어가면서 그 연결되는 경험까지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에 그렇게 적는 방식으로 꾸며져 있는 칠판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 플레이리스트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접힌 종이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볼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에 누군가 추천곡을 적은 그런 종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앞에 종이랑 펜도 있어서 본인도 이름 모를 누군가한테 추천하고 싶은 곡을 적고 또 이 곡을 언제 들으면 좋은지 아니면 자신이 언제 들어서 좋았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좀 간략하게 적고 접어서 그 볼에 넣으시고 하나 뽑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공간에 오시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책보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공유 일기가 있어요. 읽을 거리 중에. 저희 점점 시간이 쌓이면서 손님분들이 시간을 쌓아주신 덕분에 소중한 공유 일기가 쌓이고 있는데 그 일기를 정말 입장하시면서 찾으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네,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유일기장을 그 공간의 양 끝에 뒀어요. 편한 마음으로 적으실 수 있도록. 네.
익명으로 적는 거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느끼셨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적으시는 그런 일기장도 있어요. 근데 적으시면서 또 다른 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또 보시면서 또 위로받기도 하고 공감을 하면서 네, 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는 혼자 오신 분들이 특히 불편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기장을 보다 보면 누군가 말을 막 걸어오는 기분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 네. 제가 공유일기장을 저는 일부러라도 보지 않는데 가늠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손님분들이 예를 들어 쓰고 가신 걸 제가 그날 봐버리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보지 않는 편인데 이게 찢어지거나 뭐 다 쓰이거나 그러면 제가 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보다 보면 코멘트를 다른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혼자 오셔서 함께 하는 그런 기분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공유일기장도 있고요. 네. 물컵도 다 맞아요. 다양한 물컵을 둬서 그날의 마음에 따라. 맞아요. 담요라든지 뭐 물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각기 다른 사이즈와 소재, 색깔 정말 다 다르게 두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서 또 그 선택을 하시면서 나를 좀 보는 거죠. 나 이런 물컵을 좋아하네? 라고 아실 수도 있고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하나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를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공간을 깊이 잘 즐기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죠. 마음의 실루엣이라는 말이 네. 그 공간에 그냥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책을 고르는 행위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날의 내 마음에 따라서 오늘은 이런 책 읽어볼까? 오늘은 이런 책이 땡기네?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드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또 다양한 장르의 책을 두고 있어요. 그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는 않고 다양하게 그리고 또 저희는 술집이니까 고도수의 술을 마시면서도 읽기 좋은 그런 책이 뭐죠? 보통 손님분들에게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네. 시를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네. 또 시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시집을 좀 더 두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가볍게 읽기 좋은 만화책을 좀 두려고 하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제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쭉 살펴볼 때 반복하면서 봤던 표현이 공간을 다듬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 컨텐츠적인 것을 넘어서서 좀 고객의 경험, 그러니까 손님이 이 공간에 사는 경험의 차원에서 공간을 정말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네.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조도를 조절한다거나 네. 음악 크기 조절을 한다거나 뭐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하고요. 네. 또 이게 저는 바쁘잖아요.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네. 진짜 귀찮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만. 네. 중요하지만 미뤄도 티가 안 나는 일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공간을 계속 다듬어 나가시는 원동력은 또 무엇일까 또 궁금해요. 일단 집요하다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차원이 참 집요한 부분이 많은 친구인데. 그 집요한 두 분께서 같이. 네, 저도 집요한 부분이 있지만. 네. 사실 어려움이 있죠. 집요해지려면. 어. 네, 집요하다는 것은 고민을 멈추지 않고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결국엔 손님분들이 오셔서 경험하는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 조명을 이제 책이 잘 보이게, 네. 책에 조명이 잘 비춰지게 조명을 각각 이렇게 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네. 그 조명에 달려있는 전구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튀어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 조명, 작은 조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편하게 보시라고 해놓은 거지만 거슬리게 될 수도
맞아요. 있어서 꺼버리고 싶으실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조명을 또 바로 바라보면 네. 사실 독서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것도 봤거든요. 음악이 이렇게 골고루 잘 공간에 네. 스며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게 신경 쓰여서 벼르다 스피커 공사를 다시 하셨다는 것도 봤어요. 맞아요. 그 스피커도 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로 공사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이게 이 소리가 비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어디 공간에선 크게 들리고 어디 공간에서 작게 들리고 이게 네. 너무 거슬릴 것 같은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그리고 더 잘 즐기실 수 있는 부분을 좀 놓치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어느 자리에 앉으시면 뭔가 전체적인 균일함도 필요했고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음악이 동시에 재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막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를 하면서 막 이랬는데 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었죠. 숙제처럼. 네, 그래서 스피커를 이제 알아보고 구입해서 이제 공간에 배치하고 방법을 찾아서 지금은 균일하게 좀 내니까 손님분들이 알아보지는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하는 노력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조명의 전구를 작게 바꿨다 해서 작게 바꾸셨네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바꾸면 바꿀수록 손님분들이 편하게 즐기시고 몰입을 더 하실 수 있고 이런 처음에는 보였던 뭔가 손님들이 이런 거 거슬리시나? 이런 반응들이 점점 줄어가는 걸 보는 희열이 있으시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가게를 운영할 때 그런 조언들 인터넷에서 본 조언인데 네. 그런 걸 봤어요. 하루에 하나만 고치면 된다. 고칠 게 얼마나 많은데 가게에 네. 이렇게 곰곰이 한번 손님 입장에서 봐라. 근데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알아차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맞아요. 너무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사장한테는. 네. 손님의 입장이 아무리 돼보려고 해도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어떤 부분을 좀 손보면 좋을지 캐치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손님마다 원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공간을 또 이용하는 방식이 다 다를 텐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 캐치하는 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손님이 계실 때 손님이 공간을 이용하실 때 정말 지켜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불편하실 걸 뻔히 알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뭔가 필요한 순간이 있진 않을까 하고 주의를 계속 살피긴 하지만 그래서 또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손님분들의 반응을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부분에서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접적이진 않아도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에 힌트가 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보기도 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진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살펴본다거나 근데 결국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는 메뉴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손님 입장이 되어서 배가 부른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로 메뉴를 한번 봤어요. 보통은 이제 네. 배고프신 상태에서 오진 않을 테니까 좀 그러신 그렇게. 경우도 많으니까 제가 와. 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 메뉴를 한번 봐보고 경험하고 싶은 술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냥 해보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해보면서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제 안에서는 하려고 하고 네. 뭔가 그게 손님 입장을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손님이 그냥 되어버리려고 네, 맞아요. 하신다는 게 저도 네. 그 상상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를 아니까 또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 두 분의 사장님께서 정말 손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가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또 공간의 정체성도 고민하시고 이렇게 진짜 손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두 분께서 뭔가 타협하지 않는 기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또 그 매력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모르는 상태로
오셔서 그 매력을 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공간인지 손님분들이 느껴지게 하는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선 조용하게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 뭔가 여기는 건전한 느낌이 드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대로 또 대화를 또 나누시게 되실 수도 있고 뭐 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책을 보면서 술을 한잔 해도 좋은 공간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든 분위기 속에서 손님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실지에 대한 감각을 느끼시고 또 이용을 해주시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위기를 잃지 않으려고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분위기로 구현해서 손님들이 스스로를 알아서 이렇게 네. 제어할 수 있게끔 네. 정말 어렵지만 정말 멋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시지만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 몫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또 오픈 7개월에 걸쳐서 공간에 어떤 또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들어봤는데 오픈 초반이랑 지금 딱 비교해 보셨을 때 네.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어떤 거예요? 고민이 많이 돼요. 변화한 게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메뉴일 것 같아요. 메뉴에 대한 변화가 가장 어떻게 바뀌었나요? 좀 이야기가 많아졌죠? 메뉴에 저희가 이야기가 담긴 술을 주력으로 판매하면서 다양한 주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긴 칵테일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좀 다양한 술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종을 좀 늘렸어요. 뭐 맥주를 추가한다거나 위스키 종류를 조금 늘려본다거나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손님분들이 술집이니까 술을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메뉴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메뉴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담긴 술은 진짜 그 책이나 영화에 등장했던 언급됐던 그 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런 술이라고 제가 봤어요. 제가 또 이제 이 질문에 좀 주저하는 게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마셔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작품들을 알았을 때 이거 한번 마셔보고 싶다 이런 궁금증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해리포터에 나오는 버터비어가 출시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상상 속 음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개발을 하실까? 평소 좀 음료 개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걸릴까? 막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메뉴도 사실 그 최근에 나왔던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걸렸고요. 얼마나? 한 2달 이상. 그 전에 구상한 것까지 하면 되게 오래 가지고 있던 그 아이디어인데 메뉴마다 정말 달라요. 어떤 메뉴들은 막 한두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어떤 메뉴는 단숨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도 되게 그 이야기마다 달라요. 이 해리포터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해리포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맛을 보셨을 때 환상이 깨지 않고 그리고 사실 해리포터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호기심에 주문해서 드시는 분에게도 실망스럽지 않은 맛을 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해리포터 속에 나온 레시피가 있다고 해도 그대로 했을 때 맛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또 그 뭔가 환상을 깨지 않으려면 그 영화 속에 나온 그 모습 그대로를 또 구현을 해야 하고. 비주얼도 생각해야 비주얼도. 되고. 그래서 차원이 또 집요하게 그 똑같은 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보시면은 그 디테일이 아주 제 눈엔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그 비주얼을 또 맞추기 위해서
잔을 또 찾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사실 무엇보다 이야기가 담긴 칵테일의 중요한 것은 환상을 깨지 않고 마치 자기가 마법 세계에 있는 것처럼, 마법 세계의 어떤 주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재미 요소를 가장 중점으로 뒀어야 했기 때문에 해리포터 전편을 정말 일하듯이 분석하고 보고 손님분들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메뉴를 주문하시면 그 해리포터 음악을 또 드리거든요. 가능하면. 왜냐면 매장이 너무 바쁘면 못해서 아쉬운데 근데 또 다른 분들이 듣기에도 거슬리지 않은 곡을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영화 음악이기도 하고 네. 너무 공간의 결과 다른 음악을 또 틀어드리면 다른 분들은 또 몰입이 깨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곡을 찾는다거나 이게 메뉴를 하나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 모든 게 담긴 거고 네. 또 사실 이 메뉴를 또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소개하는 글을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고 이해를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 해리포터 버터비어가 좀 오래 걸린 축이고 또 단숨에되는 메뉴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다른 그 이야기가 담긴 술 이야기도 하나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영화 아가씨 이야기를 담은 칵테일이 단숨에 개발이 됐고 네, 그리고 잔의 그 모양이라든지 뭔가 맛이라든지 그런 레시피는 다 개발이 되었는데 앞으로 나올 것들이 많기도 하고 지금 사실 이런 메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메뉴를 정독하시면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것들이라 꼭 한번 와보시라고 깨알 홍보. 네, 잠깐 홍보하고 네. 근데 꼭 이야기가 담긴 술 말고도 시즌별로도 다양한 칵테일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연초에는 행운을 담은 행운 가득 칵테일도 막 하시고, 맞아요. 네, 연말에는 또 막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음료를 만들기도 하시고, 손님분들이 경험이 되게 즐거우시고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건. 근데 그 시즌 메뉴도 사실 뭔가 마음이나 기분 같은 게 연결되는 것들만 해요. 하려고 모든 해요. 시즌은 아니고. 요번에도 사실 봄이어서 벚꽃 칵테일을 준비하면 벚꽃 시즌 칵테일을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냥 소개만 하면 되는 상태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끝에 이게 그 손님분들에게 어떤 마음과 기분을 느끼게 하는 연결 지점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벚꽃 칵테일 조금 뭔가 포인트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출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정말 생각지 못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행운 가득이라는 새해 맞이 칵테일이 있는데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그 한 잔에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담아서 마치 이 한 잔을 마시며 내가 올 한 해 행운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도록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손님 입장에서 기분을 생각하면서 만드는데 행운 가득을 그 이름을 지은 것도 메뉴를 주문하시고 받는 그 과정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 메뉴를 만든 건데요. 행운 가득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메뉴를 내어드리면서 행운 가득 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운을 비는. 그 메뉴를 주문하시니까 그 명분이 돼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마음이 관련된 칵테일을 또 하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술은 진짜 못하지만 술도 막 커피 그 이상으로도 엄청 무궁무진한 세계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메뉴를 또 그냥 즐기는 거랑 직접 개발하는 거는 또 아주 다른 일이잖아요.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메뉴 개발을 위해 평소에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게 있는 걸까요? 우선 제가 20대가 되면서부터 계속 자영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식음료 쪽에
가게를 운영했고 개인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메뉴 개발이 일상인 것처럼 계속 일을 해오면서 살았고 사실 그때부터도 마음속에 칵테일에 대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매장에서 판매해보기도 하고 네, 만들어서 한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그 메뉴 개발이라든지 메뉴를 소개하고 연결지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무대가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사실 엄청 다른데 마음의 실루엣은 네. 제 어린 시절에 꿈꿔왔던 그림 다르지만 정말 무대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긴 대화 한번 나눠봤는데 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 거의 한 15년 차 가게 같지만 네. 7개월 네. 차이시잖아요. 그만큼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앞으로도 그 마음의 실루엣도 복지 같은 공간이 되고 또 다른 저희는 꿈이 있는 게 이런 복지 같은 공간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네. 그 마음의 실루엣을 우선 잘 가다듬고 네. 운영해 나가는 게 제일 저희 우선적인 일이겠지만 앞으로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손님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편하고 즐길 수 있는 복지 같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 꿈이에요. 복지타운? 네, 복지타운을 만들어 버리는 게,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그 타운에 일단 입주 예약이고요. 네. 아주 긴, 장기전이 되겠지만, 저는 네. 지금의 두 분의 방식이라면, 점점 정말 응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물론 많으시지만, 계속 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이 되는 분들이에요.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강소파 18화 마지막 네. 질문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저희 강소파 네. 친구들이랑 또 아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실루엣 많이 응원해 주시는 손님들께 마지막 네. 한마디와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소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멋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에요. 덧붙여서 저희 공간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을 이미 경험하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냥 찾아주셨던 손님께 정말 저는 기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님이.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마음의 실루엣을 좋아하시는 그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잘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혜경님도 오늘 긴 시간 네. 마음의 실루엣의 솔직한 이야기 강소파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영광스럽고 인터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소신님 그리고 옆에 계신 그 강단님 또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준비해 주셔서 저희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 천국이네요. 저희가 오늘 혜경님을 인터뷰하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차원님을 보너스로 잠깐 인터뷰석에 모셨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 뒤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그 차원입니다. 저희가 사전 인터뷰는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두 분이 함께 만드는 거구나. 누가 더 하고 덜 할 게 없구나. 반반 섞여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묻지는 못하지만 꼭 목소리는 인터뷰에 같이 담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혜경님 인터뷰하는 동안 옆에 계셨잖아요. 청취자로서 후기를 남긴다면 어떻게 남길 것 같으신가요? 재밌게 들으실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원래 본인 이야기는 가장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그 차원님이 이 방송 들어주실 마음의 실루엣 예비 혹은 실제 손님들께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들려주세요. 저에게 힘이 되게 많이 돼요. 와서 힘을 얻으셨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신데, 제가 힘을 많이 얻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원동력이 돼서 더 할 수 있는 가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감사드려요. 아마 손님들이 더 감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원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업배.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애플 팟캐스트에 민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 이거 읽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거든요. 네. 이 댓글이 다소 감정적이잖아요. 살려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너무 좋아서 화가 난다. 화가 나. 별점 5점도 모자랍니다. 무한별. 이번 17화 화에 대한 에피소드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는 참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화를 잘 다스리는 좋은 어른이 되기를. 항상 잘 듣고 있는 강수팟. 작지만 큰 힘이 되고픈 마음에서 리뷰를 남겨보아요. 강수팟 포에버 계속 해주세요. 제발. 진짜 제가 이 리뷰가 애플 팟캐스트에 올라온 걸 보고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 바로 전 에피소드가 또 화에 대한 거다 보니까 그걸 살려주신 것 같아서 센스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리뷰가 달린다는 건. 민님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주세요. 제발. 오늘은 마음의 실루엣 이혜경 사장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